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꼴찌들의 동양수비 꼴동쇼! 정말 전 세계적인 방송, 전 세계 50억 인구 중에 네. 60억 인구 중에 20만 명이 듣고 있는 방송. 야, 대단한 방송이에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오늘 63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꼴통쇼 오늘도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딱 하나밖에 없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욕을 사랑하는 남자, 욕 아티스트. 과일은 총각내, 야채는 이마트. 총각내 이호세입니다. 자, 오늘도 그 방송으로 듣는 20만 명 중에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200명 가까운 우리 어우, 꼴통 네. 챌린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반갑고요.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서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네요. 맞습니다. 또 특히 오늘 그 이호세 선생님 모셔서라도 네, 더 활짝 웃고 더 밝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오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웃으면 웃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처럼. 네. 자,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맞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식회사 4시 33분에서 저희 꼴통쇼 제작 지원을 해주고 자, 계십니다. 여러분 게임은요 4시 33분 회사만 이용하시고요. 예, 참고로 게임 종류가 어떻게 있죠? 카카오에서 하시면요, 그 카카오톡 게임을 하는데요, 활, 그다음에 수호지,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1위 게임입니다. 네. 블레이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정말 요즘 기업 내에서 네. 기업 사이들에서 이런 소문이 난대요. 꼴통쇼를 후원하면 대박이 나요. 맞아요. 왜냐면 4시 33분이 저희를 지원해 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맞아요. 대박이 아닌데요. 지금은 게임을 조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네. 내가 그 운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 있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람을 바꿔보세요. 운이 막상. 아셨죠? 후원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검증된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어울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요, 곧 저희 또 꼴통쇼 앱이 네. 출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앱이 출시가 되면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벌써 출시가 됐어요? 근데 왜 핸드폰 왜요? 문자 보냈어요? 문자 보냈대요. 네. 잠깐만, 문자 뭐라고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거? 양쪽에 좀 꺼달라. 껐어요. 네. 네가 어서 꺼 그냥. 왜 시켜 왜? 우리가 KBS야. 왜 왔다 갔다 해 괜찮아. 저 MC한테 마이크 끄라고 시키더라고. 갑자기 뒤에서 이래요. 형이 본능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성적으로 행동했어. 일단 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넌 오늘 산 거야. 자, 그리고 준호 헤어에서도 네. 이렇게 제작 어린애 준호 헤어죠. 여러분 다 어디 다니세요? 형씨 한번 어디 다니세요? 준호 헤어. 준호가 좋아요. 준호 헤어. 확실히 머리 잘해. 맞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드리는 또 선물 많죠. 우리 토마토를 먹일 때 이제 부드러운 고기, 무항생제 토마토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로이에서 수소수와 그리고 수소수 제조기, 그리고 리더게 화장품. 리더게는요, 피부 비결 세분화 전문화된 코슈메디컬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자, 그리고 연세 플러스 성형외과에서 여러분들 노화 방지를 막아주는 비타민 주사를, 또 그리고 파스타 팜에서 100% 생면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최저가 파스타 앤 피자,
자, 합정 카페 골목에 위치한 본 파스타에서 피자 5판을 맞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대박 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 오늘 또 네. 꼴통 마스터. 그래도 한 번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반가운 네.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 뵙고 나서 저도 원래 좀 잘못했지만 더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 우리 이분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대한민국 웃음 치료의 1인자입니다. 여러분 이효셉 소장님 큰 박수로 야, 우리 또 꼴통쇼에 네. 정말 보면 네. 이게 앵콜로 초대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전체 한 80%는 앵콜이고요. 그러니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열에 10명은 오르는 자리이긴 하지만. 네. 야, 대단하세요. 자, 어떻게 오늘 또 인사 한번 또 해주세요. 너무 반갑고요. 저는 안전하스나 키가 똑같은 이효셉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꼴통토 같이 갔으면 너무 좋았어요. 꼭 같이 가고 네. 싶어요. 와, 정말 꼴통 투어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오늘 같이 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요 이번에 4번째 꼴통 투어가 저희 여행의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때는 없애려고요. 아쉬울 때 끝내야죠. 5회 가실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선 예약하셔야 돼요. 그럼요. 돈부터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을 주셔야 저희가 튀죠. 이렇게 꼴통 투어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와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우리 이효셉 소장님 네. 다시는 아니 지난 시간에 못했던 오늘 이야기 어떤 얘기를 한번 좀 이끌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그 중에 다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앵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 웃음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많잖아요. 맞아요. 그 좀 원리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웃음 치료를 한국에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암 환자분들 맞아요. 1년에 처음에 병원에서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다가 상담하다가 네. 만들게 되었잖아요. 원래 이 웃음 치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미국에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네. 조선 시대에도 웃음 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웃음 내시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네. 이걸 먼저 웃기는 거죠. 웃음 내시. 웃음 내시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웃음 치료가 시작됐던 것은 1970년도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토요리뷰의 편집장이었던 노만 커전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이 노만 커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야기했던 건 편집장이 그 언론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생겼는데 강직성 촉수염이라는 병이에요. 이게 뭐냐면 뼈 마디마디가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평생 진통제를 맞으면서 불치병 중에 불치병인데 그래서 평생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친구가 재미있는 비디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웃긴 비디오. 웃긴 비디오. 그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노만 코젠스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막 웃었겠죠. 웃었겠죠. 그래서 웃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분 정도만 킥킥 웃었어요. 그냥 10분이 지난 후에 통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머. 2시간 동안. 그래서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무슨 일이야?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들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노만 커전스예요. 노만 커전스니까 제가 뭘 보고 있냐면 비디오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거울이기 때문에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자, 그걸 보고 웃기는 걸 보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웃었어요. 혼자 막히게 웃어다 보니까 10분을 웃고 났는데 또 2시간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만 커전스가 뭔가 있다. 야, 웃음에 뭐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친구가 계속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있다가 8일 만에 통증이 멈춰요. 기적이라는 거죠. 8일 만에 통증이 멈추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웃음을 좀 더 많이 웃을 수 없을까?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좀 한계가 있으니까 호텔로 들어가요. 호텔로 들어가서 이만큼 비디오를 싸들고 가서 비디오 보면서 웃는 거예요. 병원보다 싸니까. 계속 웃다 보니까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죠. 하버드 나중에 이제 뭐 교수가 되었는데
그 웃음을 연구를 하면서 이 친구가 몇 가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통증이 생기거나 병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공감되죠? 네. 근데 그 웃음치를 만든 음악 컨텐츠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스트레스에 천적은 웃음이다. 웃음이다. 그래서 웃음 치유가 그때부터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웃음이라는 부분을 웃음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외국에 있는 책들 다 구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뭐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웃었거나 하게 되면 잘 웃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웃으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유교 문화잖아요. 웃으면 해프다. 또 수준 떨어진다. 체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던 제 고향이 안동인데 네. 안동은 또 특히나 더 특별히 남자가 채심머리 없다. 크게 웃으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었거든요. 근데 웃음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한국인들에게 웃음을 했더니 잘 안 웃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웃음에 인색해요. 그렇죠. 그래서 웃음을 연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은요 이 웃음이 내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가 되거나 동기부여가 되면 잘 따라와요. 근데 인지가 안 되면 이거 뭐야 라고 막는다는 거죠. 제가 웃음을 배우면서요 캐나다, 미국, 인도 다 다녀왔거든요. 다 다니면서 세계적인 웃음 전문가들이 다 모인 자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그 장소는 가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정말 잘 웃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웃는 사람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그걸 난리가 나요. 근데 거기서 가리키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도 오고 뭐 영국에도 오고 미국 뭐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웃읍시다라고 웃는데 저희 웃는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웃으라 그러면 웃음 보고 안 터졌으니까 문제지만 터졌다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잖아요. 온통 방금 왜냐면 여기다 다 응축해놨거든. 여기다 다 모아놨거든. 막 신명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웃냐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박장대소를 안 해요. 우리는 웃을 어떻게 웃어요? 막 이렇게 웃죠. 외국인들은 잘 웃는데요 이걸 안 해요. 또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박수를 치니까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나.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렇게 그냥 걸려서 한국인의 수준을 이만큼 외우거든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건 거기는 그게 뭐 이렇게 일종의 워크숍인 거예요? 아니면 뭐 대회를 여는 거예요? 일찍 워크숍을 하는 것도 있고요. 웃음을 정말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기. 그러면 이제 정말 외국에서 시작된 그런 거지만 그래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국만의 웃음을 그렇죠.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들은 그 외국의 웃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 철학적인 원리를 만들었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얼음땡 그 놀이 아시죠?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알죠. 예를 들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움직여보세요. 막 움직여. 얼음 못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렇죠. 땡. 얼음. 땡. 얼음. 자 지금 중요한 걸 했어요. 왜 중요한 걸 했는데 얼음일 때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죠. 네. 땡일 때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죠. 네. 참 정말 뭐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이나 삶의 문제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될까요? 얼음이 돼. 이게 저는 이게 뭐 웃음 치료를 만들면서 또 상담과 코칭도 진행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질병이나 스트레스나 문제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박스에 갇혀버려요. 인박스. 박스 안에 어때요? 답답하고 어둡고 그게 다고 비좁고 다죠. 그게 다 안 보이죠? 안 보여. 그게 뭐 다시 말하면 얼음일까요? 땡일까요? 얼음이죠. 땡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스로 밖으로 나오는 게 핵심이 뭐냐면 저는 그 영어로 쓸 때는 feel good이라고 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웃으면 즉시 feel good으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 한국인들에게 웃음을 어떻게 웃게 할까 했더니 웃으라고 그랬더니 안 웃는 거예요. 웃질 않는 거예요. 외국인들은요 웃으라고 그러면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정말 그런데 한국인들은 미쳤냐 뭐 이런
그리고 사실 누가 웃겨줘야 웃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국인들은요 수동적이에요. 웃으라면 안 웃고 욕하라는 게 우리 정말 하죠. 한이 더 많아서 한이 더 많아. 이게 어디다 갖다 풀 데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암 환자분들을 3,000명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정말 암이 나는다로 가면 개똥도 먹는다. 네. 그렇죠. 진짜 개똥도 먹어요. 네. 저 노랑이 또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네, 저 척추 때문에. 예, 아니 맞아요. 제독법이라는 방법으로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똥을 써요. 이제 그걸 뭐라 그럴까 도구로 분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원리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는데. 그래 하는데 절실하게. 웃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와. 제가 웃음 치료를 받았던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이 선생님이 디스크 환자였는데요. 디스크 환자였는데 그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매일마다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눈물 나고 너무 아프니까. 아픈 거야. 네. 근데 이 친구 이분이 웃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네. 매일마다 웃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웃을 때마다 통증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웃을 때. 웃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이 문이 열리는데요. 그 중에 알고 있는 엔돌핀, 도파민 같은 호르몬도 있지만 엔케팔린 같은 이게 뭐냐면 진동 호르몬이에요. 몰핀보다도 훨씬 더 강한 호르몬이거든요. 네. 이게 웃을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웃을 때 요령이 한 가지가 뭐냐면 가급적 작게 웃는 것이 아니라 크게 웃어줘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하. 이게 광대뼈 주위가 움직여야 된다고. 자, 복습해볼게요. 여기가 움직여져야만이 내 하수체,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작게 웃을 때는 이게 안 움직여져요. 예를 들면 호흡이 안 움직이죠. 네. 할 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웃어줘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두 번째가 뭐냐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웃냐면 보통 우리 웃으면요 3초, 5초로 끝나요. 웃어보세요. 시작. 힘이 딸려. 근데 지금 이렇게 웃는 분 거의 없어요. 배에 힘이 있어요, 소리. 그죠? 보통 웃으라 그러면 5초, 6초에서 끝나요. 11.6초가 넘어갔을 때 기분이 바뀌어요. 다르게 말하면 땡이 된다는 거예요. 11.6초요. 최소 11.6초. 최소 그러면 2번에서 3번 정도의 텀을 넘어가줘야 돼요. 우리는 한 번만 웃잖아요. 3번 넘으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땡이 되기 시작해요. 다르게 말하면 아웃박스. 박스 밖에 나가면요. 사실은 박스가 어두웠던 거 다 보이기 시작해요. 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웃을 때는 배로 웃어야 돼요. 아랫배로 웃고 온몸을 움직이시면서 박수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서 첫 번째 몰랐죠. 좀 포즈가 이상하다 이거. 너무 좀 저가다 그쵸? 포즈가 너무 저가요. 나도 모르게. 설명을 했더니 여러분 고개 끄덕여지죠? 웃고 싶죠? 그러니까 먼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실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건 가급적 크게 그다음에 길게 배 온몸으로 웃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이게 시가 얼마입니까? 이게 식가루는 사실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외국 한번 나갔다 오잖아요. 얼마든지 아세요? 그냥 최소한 50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번 나갔다 오면 비행기표가 얼마예요? 비행기표가 200만 원이고 네. 호텔비 얼마예요? 그러니까. 세미나비 얼마고? 네.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 그러면 500에 척 나가는 거예요. 네. 뭐 한두 번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다 1억 이상 투자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야. 요거를 준다고 그러면 모두 먹어. 그래서 하나가 난 1등 할 자신 있어. 5%씩 암이나 우울증 환자, 저는 불면증 환자를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치료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건강하신 분 더 좋아하시죠. 자, 그래서 이거 받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점에 있습니다. 서점에 없어요, 이거는 일반 서점에 안 팔아요. 무슨 연구소에서만 하는 분. 그 기타 동아리 오빠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거 손안 너 정말 이딴 식으로 할 거야? 기타로 한 대 맞을래? 형 본능적으로 가. 제가 웃음할 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고등학교 때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다고. 네. 정말 내성적이죠. 실제 지금도 아직 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타면은 막 그 정말 잘하는데 분위기 안 안 타면 아무 말도 못해 아직.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속초 호수를 갔어요. 네. 속초 호수를 가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보세요. 네. 속초 호수를 딱 가서 길 옆에 바로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막 다니서 엄청 다녀요. 네. 길 옆에 딱 가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아요. 왜? 쪽팔리니까. 눈을 딱 감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웃냐면 이야기했죠. 크게 길게 배와 이런 내 속에 박수 치면서 한번 웃어볼게요. 한번 10초만 준비. 자, 준비 시작! 왜 무서워? 웃지 않는 사람을 감시하려고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요 다 쳐다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 피해요. 이거라는 거죠 이거. 다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너무 창피하니까 어. 약간 어수만 좀 약간 그러니까. 전염 좀 돼서. 아니 근데 저는 왜 안 웃었냐면 저는 슈퍼 그냥 막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슈퍼 못 들어가는 사람들 위한 거고 전 아무데나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돌 때 이렇게 돌고 또 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보는 사람. 두 번째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한번 돌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 다 피해요. 정말. 주위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계속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씩 모이기 시작해요. 어떤 미친놈이 있나. 그러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한두 명의 사람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더 모이기 시작해요. 더 모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게 군중심리인데요. 10명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10명 중에 2명은 따라오기 시작해요. 아니 그게 3명까지예요. 3명. 그게 3명부터는 이제 군중이 된대요. 심리학적으로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맞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늘 쳐다보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둘이서 쳐다보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셋이서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다 지나가면 같이 쳐다보죠. 그래서 이걸 3의 법칙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오늘 꼭 가서 해보세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따라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냐면 웃으니까 지금 좋거든요, 자기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명, 2명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석촌호수에서 매주마다 웃음 클럽이 계속 진행해요. 있어요. 최기상 선생님 그러니까.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잠깐 우선 또 열이 나네 땀이. 그러니까 좀 땀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운동량이 굉장하죠. 굉장한.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웃음이라는 부분이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필구를 시켜줘요. 아. 내 문제 박산에 갇혀 있잖아요. 네. 이 박산에 갇혀 있는 나를 밖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한바탕 웃으면 돼요. 오.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네.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맞아요. 보면.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울증은 현대의학이 만드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울증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 자 그럼 여기서 잠깐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방송, 끊어야 하는 방송. 그래서 20분에 가볍게 끊어야 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1부만 들으신 분들 그냥 웃고 끝났거든요. 여기서 끝나시면 여러분 얻어가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중요한 질문이 되지 한번 나왔어요. 자, 우울증 환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시 후 2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꼴통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63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앵콜로 우리 이호셉 소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많이 웃기시죠? 너무 재밌죠? 네, 누가 웃겨주지 않아도 막 웃고 싶죠? 한번 웃으세요! 한번! 아니 이게 처음에 너무 힘드신 분은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욕을 하시는데 쌍! 이렇게 아셨죠? 야, 자 1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요즘 뭐 사실 저는 뭐 우울증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국의 거의 90% 이상에게 마음속에 우울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제 전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최고 전문이잖아요. 네. 저는 우울증 환자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웃음이 없어지는 증세예요. 내 얼굴에 웃음이 없다. 웃음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울증보다는 우울감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우울감. 그렇지. 증리되기 전에. 그렇죠. 그다음 우울감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내 삶 속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가 소통이 안 돼, 막혀요. 그리고 고개를 들기 싫어. 그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고개만 들더라도 치유할 수 있어요. 자, 들고 봐세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울증 안 걸리는 법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네. 이것만 하기만 하면 우울증 약속할 수 있어요. 절대 안 걸려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요 환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것을 변화를 시키려면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을 확장시켜줘야 돼요. 의식을 확장. 얘기했던 것처럼 인박스에서 아웃박스 해줘야 돼요. 이걸로는 변화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의식 구축이에요. 한두 번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복, 계속 쭉 습관이 되면 내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우울감과 우울증의 그런 습관의 반대 방향으로 다르게 말하면 즐겁고 행복한 습관을 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질병은 나에게 우울증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을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10년, 12년, 웃음 한 18년째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양성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웃게 만들까? 탁월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분씩 마주보세요. 자, 두 분씩. 마주보세요. 두 분씩 마주보세요. 자, 뭐 10년 이상 같이 마주 보셨어도 오늘은 좀 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의 웃음 친구입니다. 웃음 친구입니다. 자, 웃음 친구가 뭘까요? 여러분 술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다구 친구는? 웃음 친구는 뭐냐면 그 친구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뭘 할까요? 웃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핸드폰 들어도 상상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자, 전화 걸었어요. 따라합니다. 나 웃음 친구입니다. 웃음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웃음 운동하겠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날 되세요. 아니, 웃음 친구인 거예요. 아니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웃음 친구니까. 웃음 친구니까. 웃음 친구는 함께 웃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건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한 위력을 내요. 그러면 이효수 선생님도 웃음 친구 있으세요? 있죠. 그럼 지금 만약에 걸면 그분도 봤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거는 친구가 있고 받는 친구가 있잖아요. 쟤는 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번호를 누르기 전부터 웃기 시작을 해요. 그거부터 해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안 맞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웃음 친구가 안 받더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같이 웃으면 되고 그죠? 안 웃으면 혼자 그냥 끝내는 거. 저는 이게 암 환자분들에게 말해줬어요. 암 환자분들에게 말해드렸었는데 웃고 나면 통증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거에서 우울증 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웃음 친구를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아침에 오전에 8시에서 8시 15분 사이 웃음 친구를 해요. 그럼 보통 한번 웃으면 최소한 1분 이상 웃어요. 오늘 한번 제가 근데 지금 시간은 8시 15분이에요. 저녁. 근데 12시간 이후에 이분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기나 보여드릴게요. 스피커폰 하시면 돼요. 이거 오늘 할게 제가
네, 웃음 친구입니다. 오늘 멋진 날 되세요. 저는 욕 신고 있거든요. 하나가 욕을 해. 쌍놈 새끼야. 왜 내가 이 새끼야. 욕 신고가 있어. 끊어 이 새끼야. 이분이 누구냐면 그 진천 있죠. 네. 진천 보건소의 부소장이에요. 근데 이걸 웃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네. 치료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야. 우울증이라든지 병 같은 경우 진짜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정말 신이 준 하나님 준 큰 선물이에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네. 야, 저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이제 강의에 가서 하거나 뭐 세미나 하시는데 그래도 또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드시 있죠. 그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이렇게 그 세미나를 많이 진행하잖아요. 네. 진행하면 꼭 안 오는 사람이 100%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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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형식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반응 없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냅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뭘 진행을 할 때 반응 없는 사람을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힘들 것 같아 화가 나죠. 그렇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행한 이유에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 집중해 보면 벌써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에 반응해주는 사람에게 눈을 보고 눈을 맞추고 같이 웃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분위기가 점점으로 퍼져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안 따라오면 자기만 이상한 거야. 한 번은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LG를 갔었는데 네. 신입사원인데 앞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머. 야 이런 싸가지. 이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막 분위기가 압도적인데 완전 자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딱 하다가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얼음과 땡 어떤 걸 써야 된다? 땡을 써야 된다. 기분 나쁘게 내가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분 좋게도 할 수 있죠.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를 깨워서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분위기 다 잡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우리 앞에 계신 분 했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어요. 모르지. 옆에 있는 친구가 툭툭 치는 거예요. 떴어요. 큰일 난 거야 이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해보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음 봤다. 이 친구는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그런다고 이 친구에게 우리 정말 더 너무나 멋있게 하니까 박수를 한번 쳐드리자. 그랬더니만 환호성이 박수랑 해볼까? 옆에 있는 분에게 환호성이 박수. 사람들, 요 앞에 초등학생이 지금 졸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요 막 제일 크게 웃고.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루 종일 삐딱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파로 때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묘화는 겨울에 피잖아요. 북한은 가을에 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법률스님이나 해니우 스님 우리는요 그냥 봤는데 자세 안 좋고 그러면 사회정책이 나가 있었죠. 저희 뭐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혹시 좀 교육 태도나 이런 수강 태도가 안 좋으신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 있으시면요 저희 총각내 이영석을 꼭 불러주세요. 저는 예전에 강의하러 갔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뭐 야채 안 팔아도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자존심 버려가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나오겠어. 그냥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람을 치유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라는 에너지를 주는 거죠. 마이너스 에너지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치유를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를 먼저 써요. 네, 어떻게? 마이너스 그 얘기했던 것처럼 암 환자분들을 치유법 중에 제가 글에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제도법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독소를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식이요법이든지 어떤 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는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쪽. 그런데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는 우리 이혁수 대표가 했던 방법도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맞으면 기가 막힌데 안 맞으면 부작용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또 보면 되고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본인의 이혁수 대표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먹히는데 막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따라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가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필요해요 사실은.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이혁수 대표처럼 하시는 분은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없거든요. 박수 한번. 아니 우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회사에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 강의 평가서를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말이 되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태도 평가서를 받아야지. 건방지게 앉아있는 새끼들이 서서 있는 분들한테 강의 평가서? 그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부정적인 새끼들은 다 1번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분들은 5번. 그래서 내가 저는 항상 혹시 이렇게 강의를 오면 강의 평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물어서 있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어떤 걸 받냐면 강사님한테 태도 평가서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3개 있으면 A군, B군, C군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A군이 안 들어왔으면 A군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달라고 해요. 그럼 이 그룹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 교육을 다시 시켜요. 왜냐면 네 옆에 그렇게 태도한 것도 너도 죄가 있다. 방치죄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가 좀 틀린 건 뭐냐면 15년 전부터 강사님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 평가서를 받아요. 즉시 반드시 내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자꾸 감사 받을 일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만 바꾸면 다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강의를 평가? 이거 뭐 돈 몇 푼 줬다고 갑자기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야.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 이효 선생님도 처음부터 뭐 태어나도 들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옷장사도 하고 망하고 옷도 망하고 그러다가 망한 걸 극복하려면 웃어야겠다 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의 어두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계속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죠. 하면서 사실 첫 번째는 뭐 이런 직업이 없었으니까 네. 뭐 이 먹고 살 수 있는 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첫 번째는. 네. 근데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보면 알아요. 이 일을 하고 나서. 예, 몸은 힘들 수 있어, 피곤할 수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기분이 좋아. 예. 그럼 맞는 거야. 아, 근데 돈도 벌고 다 좋은데 기분이 안 좋아. 네. 그럼 이거는 좀 사실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끝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웃고 나고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저는 돈을 안 받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돈 받으면 좋아요.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5,000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 했는데 거기서 나름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만난대요. 위기를 만난다는 거죠. 네. 이 위기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성공의 키가 되는데 학벌이나 갖고 있는 돈들도 별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웃어버리고 웃어 넘기고 유머로 풀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제가 한 분을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어떤 한 분이 네. 계시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웃기 시작했어요. 오. 그리고 또 진상 고객들 있잖아요. 네. 진상 고객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네. 그때 이 친구가 제가 가르쳤던 방법을 그대로 쓰면서 전국 1등을 했는데 그 기업은행에서 전국 1등을 했는데 한번 네. 들어보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우리 이행수 우리 선생님. 아니 우리 꿀봉수의 단골 또 우리 선생님과 항상 선물을 항상 저희 맞아요. 꼭 챙겨주셔가지고 오늘 또 아드님 같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조카랑 같이 와요. 조카랑. 조카가 너무 앉으세요, 잘생겼어요. 앉으세요. 자, 조카는 몇 인사 한번 살이에요? 해주세요. 앉으셔서. 네. 오, 잘생겼다. 형한테 와 야창사 이렇게 해줄게. 자, 앉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은 운동이다를 매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행숙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궁금한 게 우리 진짜 선생님은 이거는요 사전 예약도 없었고 저 갑자기 지금 여기 우리 여기 나와서요. 궁금해요. 저희는 뭐 번호표도 뽑지 않거든요. 궁금한 거 그러면 처음에 어떤 계기로 우리 이호 선생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창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잘 웃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하나를 추천을 해주고 싶대요. 네. 제가 난 당신같이 잘 웃는 직원을 못 봤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워서 나중에 그런 뭘 상담자 해라. 역할을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네. 같다. 그래서 저도 은퇴 후에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좋겠다 생각해서 2010년 5월에 그 한국웃음연구소에서 하는 힐링캠프 웃음 네. 행복여행이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여기를 알아보고 거기 이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네.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내가 꼭 뭔가 하나를 실천을 해야겠다 해서 네. 두 가지를 저는 실천을 했어요. 네. 웃음 10개형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해놓고 웃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 7시마다 네.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일주일은 제가 전화를 하고 일주일은 친구가 전화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아까 했던 네. 것처럼 그 웃음 예, 친구예요. 30초 동안 저는 웃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웃고 저녁에 자기 직전에 그날 하루를 되돌리면서 감사할 일을 찾아서 세 가지 감사할 일을 꼭 세 가지 이상 적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는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었고요. 네. 그거를 웃음 친구랑 감사하고 이런 걸 다 수장님께서 저기 엮어주세요. 그 네. 내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그거를 돌아가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참 좋은 웃음 친구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친구 덕에 같이 지금까지 거의 주말만 빼고 사실 하루도 안 빼놓고 오고요. 그럼 그 친구는 연구소에서 만나신 친구분이세요? 그렇죠. 거기서 네. 처음 만난 친구죠. 네. 저보다 8살 그럼 어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네. 은행에 왔을 때 업무를 볼 때 뭐가 네. 달라졌나요? 저는 제가 달라진 걸 크게는 알지 못했는데 네. 사람들이 되게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네. 오늘도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행수가 너는 방부제야 그러는 거예요. 방부제? 방부제가 뭔데? 근데 어쩜 10년 전이나 지금 하나도 늘지 않고 어머. 제가 내일 모레면 50살이에요. 네, 대단하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갈수록 너는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아니 항상 우리 꼴통씨 오시셔서 항상 이렇게 밝은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야 역시 에너지가 밝은 드러나서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럼 그게 이제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만 4년이 넘었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아무리 힘든 고객이 오시고 나서 네. 그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네. 내가 웃음을 했긴 했지만 신상 고객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접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저는 일단 되게 진상 고객이 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오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아파트 주변 구석에 가서 네. 실컷 웃어요. 어. 이거를. 네, 그리고 나서 사무실 들어오면요 좀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님을 만났을 때 좀 두려움이 사라지고 네, 침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이제 좀 수그러들어서 그래서 가는 그 동네 아파트 값이 떨어졌대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울고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시가만 피해서 집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진상 고객 올 때부터 그냥 보고 웃고 시작하면 진상 고객이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어려웠던 점들도 있는데 아까 이효섭 수장님께서 해준 그 테이프 있잖아요. 네. 저거는 그걸 3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들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극복한 사례도 있고. 저도 지금 매일 듣고 있는데 네.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과 그렇죠. 테이프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죠? 약간 딱딱하죠.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전혀 어. 딱딱하지가 않는데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밖에 나갔잖아요. 밖에 나가서 만약 크게 웃으면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웃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오늘 쓰는 방법 중 하나 말씀드리는 게 네. 뭐냐면 소리 없이 웃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채불한 웃음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알려주세요. 채불은 어떻게 웃냐면 따라해보세요. 파. 저러면 어떻게 웃죠? 따라해보세요. 파. 파! 파. 파! 파. 아무 소리도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손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네. 핸드폰을 꺼내야 돼요. 네. 핸드폰. 핸드폰을 꺼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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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했다고? 1등 했다고? 뭐라고? 뭐라고? 뒤에서 1등이라고? 이게 통화하는 줄 알고. 통화하죠. 그냥 아우.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때 막 웃고 있는데 전화 오면.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 사모님한테 잘 안 웃어주잖아요. 네. 오늘부터 카드 이렇게 쓰면 틱 날라오잖아요. 썼다고! 아닌데요. 일시불이네. 카드 죽었어! 자, 우리 이행수님 멘토도 이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놀라운 결과는요. 네. 자, 그러면 놀라운 결과는요. 놀라운 결과. 사실 제가 내려보내고서 지금 가려고 맞아요. 했는데 야,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마스터가 아니라 갑자기 올라오신 게스트에서 제가 이야기를 끄는 건 처음입니다. 놀라운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과연 제작비가 없는 방송. 끊어야만 살 수 있는 방송.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결과가 진행이 됐을지요. 3부에 이어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팬데믹이에요! 자, 3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욕친구 이영석과 웃음친구 두면 좋을 네. 오정철이 진행하는 꼴통쇼 63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웃음연구소의 우리 이요셉 소장님과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부에요. 갑자기 객석에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맞아요. 항상 꼴통쇼 보러 오시는 분인데 너무 항상 에너지가 맞아요. 밝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궁금했던 분인데 이행숙님이셨네요. 그래서 이행숙님이 웃음 치료를 2010년부터 이제 하게 되시고 난 후에부터 네. 이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2부에 그 이후에 놀라운 결과가 된다. 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으시더라도 놀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어떤 놀라운 결과가? 제가 사실은 그 전보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일벌레였거든요. 네. 그렇게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냥 뭐 설렁설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이 만 2~3천 명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CS 전국 지금까지 5등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1등, 3등 뭐 계속 네. 하고 그다음 예금왕 전국 1등, 그다음에 지식경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노하우사례 전국 1등, 와. 그다음 고객관리 전국 3등, 그다음에 COP라고 자율학습조직 같은 거 있는데 거기서 전국 2등. 네. 남들은 어떤 한 분야에서 전국 1등을 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전국 1, 2, 3등을 모든 분야에서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후배들한테는 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제가 진짜 놀라운 결과를 전국 1등? 네. 부채 1등! 그렇게 갚어! 야,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손에
손혜 선생님이 들어가는 은행이 아니라 네. 우리 이행수님이 다니는 은행으로 아마 기업은행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 역시 은행은요 예. 기업이 살리는 IBK 기업. 자 저희는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출이 좀 낮춰주세요. 지금 7.5%가 뭡니까? 5%대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 이렇게 또 우리 이효수 소장님과 함께하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참 진짜 이렇게 맞아요. 아니 저런 분들 이야기 들으시면 진짜 기분 째지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입박 쓸 것 같아요. 이효수 소장님에게 한국은 입박스. 입박 혹시 오히려 이제 이게 외국에서 시작했지만 또 한국만의 웃음을 네. 외국에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려고 도전하신 경험이 있으셔요? 아 있죠. 아, 이거부터 뭐 시작하려면 네. 굉장한 적일 텐데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에 어떤 하나의 굉장한 내 삶의 변화 포인트가 하나 생겼었어요. 네. 그것을 나눠도 괜찮겠죠? 그 사실 이게 꼴통쇼처럼 이런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니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좋았다, 즐거웠다, 웃었다, 뭐 기뻤다도 있지만 여기서 한두 번 정도는요 인생이 바뀌는 분도 저는 아마 바뀐다고 저는 믿어요. 맞아요. 여기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어떤 작업 때문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예. 똑같은 강의인데도 다르게 올 때가 있어요. 예. 내가 맨날 똑같은 웃음이어도 그날따라 웃음이 다르게 올 때가 그럼요. 있잖아요. 꼴통쇼 진행할 때도 그럼요. 똑같은 뭐 멘트를 쓰더라도 예. 느낌 다를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게 제가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계기가 됐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이 모두 다 바뀐다. 네. 다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딱 한 가지다. 네. 모든 것은 다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뭘까요? 모두 다 바뀐다. 그게 하나 그래요.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도전해보래요. 네.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에 한 번도 안 해봤 도전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딱 떠올랐던 게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 네. 저 중학교 이후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 유일한 노래 한 곡만 알아요. 일반 노래는. 네. 가요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전 노래방을 안 가요. 네. 왜? 내 앞에서 누가 먼저 사랑으로를 불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제가요 노래를 두 곡, 뭐 한 곡 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정했어요. 네. 근데 랩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뭘 할 때요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버리면 돼요. 나를. 나를. 그러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했어. 나는 6개월 후에 랩 공연한다. 랩 6개월 랩 공연할 거다. 300명에게 얘기해버렸어요. 300명에게.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랩을 듣는데요. 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멘붕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랩을 하면 안 되겠다. 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만 작사내자. 한 곡만 끝장을 내자. 한 곡만 끝장. 그래서 딱 결정을 했죠. 그래서 했던 게 뭐 제가 처음에 연습할 때는요 랩 비슷한 거 뭐 서영춘의 서울구경, 시골 영감처럼 타는 거 이거 그 당시에 허경의 콜비 내 눈을 바라봐 너를 느껴지고 뭐 이런 거부터 했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리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나는 그 노래를요 처음 알았어요. 왜 잘못된 만남인지 노래 가사 처음 봤어요. 이해되죠? 그때요 싸이의 챔피언 곡을 골랐어요. 제가 100일 동안 몇 번 불렀을까요? 아니 1000번. 1000번 이상 불렀어요. 사실 1000번 얼마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10번 이상만 부르면 돼요. 그럼 하루에 한 어렵지 않거든요. 싸이의 챔피언과 연예인을 1000번 이상 불렀어요.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100일 정도를 딱 하는데요. 50일 정도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안 되니까. 짜증나요. 이게 이 노래를 일반 막 랩, 정통 랩도 듣고 시작하고 막 노래를 듣는데 안 되는 거예요. 50일쯤 이거 100번, 500번을 딱 부르니까요. 부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1000번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500번이 넘어가니까 다른 랩이 듣고 싶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100일이 지나고 랩을 아침부터 밤까지 랩만 들었어요. 랩만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는요 전철 타고 가는데 그 전철 안에서
나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바운스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오는 거 나 몰랐죠. 네. 할머니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뭐 그러더라고요. 학생 뭐가 그렇게 좋아? 그때요. 그때 6개월 후에 랩 공연을 했고요. 네. 5곡을 불렀고요. 700명 앞에서. 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도 계시니까. 네. 그때 제가 비트박스도 했어요. 오. 오늘 비트박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비트박스는요 입으로 하는 그 드럼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킥, 하이에 스네가 있는데요. 될까 모르겠네. 되나? 네. 보겠습니다. 킥, 하이에 스네입니다. 네. 연습량을 따블로 누리는 거죠. 아침부터 밤까지 랩만 하는데 네. 랩만 하고 그 다음에 비트박스 하니까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이렇게 초등학생이었대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아빠 아빠. 11시 넘으면 연습하기 없기. 이제 그때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냐고. 네. 그때 하나 배웠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즉시. 하고 맨날 외치는 거 있잖아요. 맞아. 네. 언제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번 외쳐야 되는데.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신감 딱 생각 안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봐도 또 안 해보자.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전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하나는 뭐냐면 영어였고요. 네.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미국에 들어가서 영어로 외국인들을 웃음치료 하는 거예요. 네. 오. 그걸 하고 싶었었고 네. 두 번째가 판소리였어요. 판소리였는데 이 두 가지는 왜 엄두가 안 났냐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시간상 판소리 부분만 얘기해 주시죠. 판소리 불만 영어는 영어는 괜찮아요. 영어 잘하는 분이 나와. 영어는 나중에 연구소에서 따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에 영어를 해가 들어갔어요. 네. 또 그거를 얘기하실래요? 아니요. 그 판소리만 잠깐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빵 이렇게 떼빵을 한번 보시면 헐리우드 진출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1부 때 그 미국에 가서 그 네. 얘기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네. 헐리우드에서 진짜 영어를 하는데 그런 두 번째를 하고요. 네. 오늘 그 판소리를 판소리. 한번 제가 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매일에 이어서 판소리 들었다. 그 판소리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또 우리 또 신명난 민족이잖아요. 네. 흥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부를 넣어줘야 돼요. 맞아요.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얼씨구! 얼씨구! 시와자! 시원하다!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이걸 막 집어넣어줘야 돼.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잘한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막 어떠냐면 막 얼씨구 절씨구 하다가 뭐 잘생겼다, 뭐 키 크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제가. 그래서 판소리를 저는 춘향가를 배웠어요. 실제 명창에게. 네. 진짜 오리지널 명창에게 배웠는데요. 이렇게 저는 그 춘향가를 8시간, 13시간을 해야 돼요. 이야. 그게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짧은 것을 네. 1000번 반복해야 되는데 네. 13시간 1000번 반복하면 평생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데모. 창작 판소리를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창작 판소리인데 뭐냐면 오승환 씨가 쓴 목욕간이라는 시예요. 이 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12살 할아버지가 12살 때 밤나무를 심어요. 네. 근데 이 밤나무가 보물처럼 여기는 이 할아버지가 손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손주가 아저씨가 되는데 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밤나무를 파는 거예요. 네. 이 시가 목욕간이라는 시인데요. 목욕탕이라는 시인데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시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서정주 시인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별명의 삼재라는 세 명의 천재 시인이라고 네. 오승환 씨가 만들었던 목욕탕, 목욕간이라는 시를
판소리로 만든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여주세요. 와! 자, 추임새는 걱정 마세요. 네. 아내가 수업료를 바치지 못해 정형을 받아 귀향을 하였을 때 달표가 넘도록 청결하지 못한 내 몸을 씻어보려고 나는 욕탕을 갔었지. 뜨거운 물속에 맨몸을 잠그고 잠시 아른거리는 정신에 도취할 것을 그리어보며 나는 아저씨와 함께 욕탕을 갔었지. 아저씨의 말씀에 내가 돈 주고 떼 씻기는 생전 처음인걸. 허시연대 아저씨는 오늘 할 수 없이 헛디 굽은 늙은 밤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발로 나오신 길이었네. 이 고복은 할아버지 12살 적에 심으신 세전 시물이라. 언제나 이 집은 팔아도 밤나무만은 못 팔겠다 하시더니 그것을 베어가지고 오셨네기니. 여기서 집어치면 내 말 좀 들어보소. 어떤 분들은 얼씨구 지호하자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복 받을게요. 지금 훅구 넣는 분들은 따블로 복 받을게요. 박수 치는 분들은 대박 날 것이야. 이분들 어떻게 복을 받냐면 앉아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똥 싸도 복을 받을 것이야. 똥을 쌌다 하면 굵기가 이만하고 황금 똥에다가 냄새가 나지 않고 길이가 20cm요. 이만큼 굵은 똥은 변비예요. 네가 뭐라고 하든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재밌습니까? 네. 재밌습니까? 네. 인생의 삶에 마음에 왔을 때 따라합니다. 즉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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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삶 속에 즉시 될 때까지 한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살자고 환호성의 박수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꼴통 쇼 우리 이웃의 편 네. 이제 장장 2부에 걸쳐서 아유, 대박의 이렇게 방송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팟빵을 통해서 많은 데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네. 이렇게 오신 여러분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듣는 거하고 사실 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요. 많은 기운도 얻어가고 정말 저는 이제 항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네. 책을 읽으면 책을 쓴 저자를 꼭 만나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책을 읽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해버려요. 근데 저자한테 다 물으면 어떤 의도로 쓰셨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꼴통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고맙지만 한 번쯤은 이런 자리에 오셔서 네. 이렇게 와서 같이 리액션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그렇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 중에 야, 나 오늘 이제 이호셉 선생님에게 내가 오늘 미션 하나를 내가 받아서 꼭 수행함으로 해서 나에게 작은 성취감을 선물하겠다. 평상시에 잘 안 웃거나 네. 아니면 나는 좀 평상시에 즐거울 일이 없다 이런 분들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오른팔에게 그냥 지가 움직이게끔 내버려 두시면 돼요. 네. 손을 들라고 그러면 지가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누른다고요. 그죠? 오른팔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왼팔로 때리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꼴통 챌린저로 함께 도전하실 자 용기 있는 자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여기 여성분이 제일 먼저 손 들어주세요. 나오세요. 아니 또 우리 부산도 나와야 돼요. 그럼 다 나오세요. 다시 나오세요. 또 아까 앞에서 우리 여성분까지 그럼 세 분 나오시죠. 아니 우리 사모님은 잘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웃으세요? 그래도 나오세요. 나오세요. 밖에. 공짜에 나오세요. 빨리 자 나오세요. 우리 남자하고 우리 두 분 앉아 아니 계시고 우리 여성분부터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거기 앞에 앉아 계시면 앞에 앉아 계시면 네. 돼요. 저쪽 앞에.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이크 자, 잡으시고 가까이 오세요. 야 진짜 의자 용기가 당겨서 나셨어요. 의자를 당겨서 앉으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원하이군요. 안녕하십니까. 23살 정우재입니다. 정우재. 네. 자 오늘 학생이세요? 아니면 직장인이세요? 직장인이요.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오셨습니까? 저는 친구 따라가지고 친구 따라 정말 강남을 네, 오셨어요. 따라가서 강남 왔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고 왔거든요. 네. 네.
지금 너무 요즘 되게 힘들다가 오늘 다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니 취업하고 저랑 안 맞아가지고 되게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일 끝나면 행복한 게 벗어나서 행복했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본인이랑 안 맞아서 되게 힘들다고. 네, 회사도 회사도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빨리 나와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회사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죠? 우리 이효선한테 어떤 걸 내가 좀 이렇게 딱 드리려보고 싶으세요? 아까 그 처음 해보는 거를 그러니까 안 해본 거 도전해보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오늘 집 가서 생각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게 제가 그냥 관심 있던 걸로 그냥 해도 해도 되는지 되는지 아니면 정말 안 해봤던 아예 걸로. 생소한 걸 해야 하는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요. 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적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100개 적고요. 하고 싶은 거 100개 적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겼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10점, 그 다음에 9점, 8점, 5점 점수를 매겨서 제일 높은 점수를 이렇게 매겼었고요. 근데 랩은 사실은 좋아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하면 딴 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도전했기 때문에 네.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 관심이 랩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들이 랩을 좋아하거든요. 네. 신곡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나한테 가져와요. 어. 제가 좋아하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이렇게 저는 아까 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떤 그 대기업의 사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년 최소한 3년 해봐야 3년에서 5년 정도는. 네. 3년에서 5년 정도 해보고 진짜 아니라 그러면 아닐 수 있는데 1, 2년에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저기 적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정을 예를 들면 랩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과정 거치고 넘어가니까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탐색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글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제안드리면 네.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근육이 생겨요. 사람들은 어떠냐면 너 왜 그만두면 적성이 안 맞대요. 이 세상에 적성이 맞는 거 없어요. 네.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내가 가지는 실력은 이만큼인데 나는 자꾸 멀리서 삼는 거야. 나는 대기업에 다녀야 되고 난 대기업의 복지를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나를 빨리 주제 파악하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일이 감사해요. 아셨죠? 자, 그럼 미션을 좀 주신다면 아까 그 100가지를 적어보는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드린다면 자, 오늘이 7월 12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주일 시간 드리죠. 일주일? 제가 보니까요 네. 일주일 너무 길어. 길어. 3일. 3일 걸리면 안 돼. 네. 7월 15일까지 그쵸. 본인이 내가 뭐 좋아하는 거든 뭘 하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든 100가지 적을 자신 있어요? 다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3일 동안 적으시고 그 결과를 어디다 올리시냐면요. 저희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적고 난 다음에 제일 앞에 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100개 다 적어서 올리고. 적고 난 적어서 다음에 그 중에 한 개를 골라서. 한 개를 골라서 하는 모습에 있는 그렇죠. 시작하는 거 먼저 즉시. 오케이. 아셨죠? 네. 자, 우리 정우재님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 20만 명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길 갈 때마다 제가 우재야 제가. 제가 걔잖아. 회사랑 계속 안 맞는데. 그리고 회사 망하게 한 애잖아 쟤. 원래는 제가 사진 안 올리는데요. 사진도 올릴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루어질 수 있게 즉시 반드시 100개 다음 자, 꼴통쇼의 유행어 나왔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꼴통토 같이 가시면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 알 수 네.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강태현이라고 합니다. 와우. 한태영 나이가 33살입니다. 33살입니다. 자, 오늘 어떤 걸 여쭤보고 싶으세요? 여쭤보고 싶은 건 없고요. 사실 지금 제가 나오세요. 너무 반성이 되는 시간이어서 아, 진짜요? 예, 여쭤보고 싶은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걸. 어떤 게 반성스러워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군대 제대하고 딱 10년 됐는데 네. 10년 동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어떻게 살았는데?
진짜 웃을 일 없이 살았습니다. 어. 진짜 돈만 따라가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딱 2주 동안이 저한테는 제일 변화가 많이 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 변화를 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세요. 어떻게요? 예. 만난 적도 없는데 가방에 책이 있습니다. 책이요? 예. 그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보라고 그러잖아요, 저자를. 형. 만나도 첫 마디가 뻥이야. 이러고. 자, 다음 쌤 어디 계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뒷말은 좀 이따가 네. 뒤풀이 때 하죠. 자, 네, 디프리도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우리 뒤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당 각자 계산. 네. 눈빛을 보고 앉으세요. 네. 누가 계산할 건지를 딱 찍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온 43살 김미경입니다. 와! 오늘 어떤 일이 오셨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거의 10년 차 네. 영업을 하면서 저 또한 책도 많이 읽고 네. 그리고 이영석 대표님의 총각내 야채가게 네. 책도 많이 읽고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감정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객들 만나면 저는 정말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러면서 나는 웃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들 만나면 웃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막 이렇게 네. 들어갔다가 또 애들 전화 받으면 그래서 그랬대 그러다가 또 고객들 전화하면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되는 저 자신의 그러다가 또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이 처음 왔는데 네, 저도 처음이지만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집에만 들어오면 얼음이냐 일면 네. 얼음이냐 웃지를 않냐 좀 웃어라. 늘 그런 얘기를 듣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남편이 그런 말 하는 조차도 스트레스예요. 네. 왜 나한테 웃으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웃기 싫은데.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는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집에 나는 좀 들어오면 말하기 싫어. 네. 예, 그리고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나는 뭐 자든 뭐 하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웃기 싫어요. 네. 예, 근데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웃는 네. 그런 저를 보면서 근데 이제 한국웃음연구소 이홉세 소장님 웃으시는 거 보고 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네. 감정 노동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네, 이거는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끌어 가야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장으로서 앞에 리더로서 어쩔 수 없이 저 먼저 웃어야 되고 저 먼저 네.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상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아. 근데 웃음연구소 소장님께서 정말 내가 안 해본 일에 도전을 하자. 네, 저도 꿈이 있거든요. 네. 뭐 라틴 댄스라든가 그런 것도 배우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감정 노동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오케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어떤 걸 먼저 좀 우리 해보면 좀 이게 나아질까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네. 제일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웃음보다도 웃음 어디서 뿌리가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서비스 하시는 분들 제가 삼성전자 서비스 다 교육 다 했거든요. 네. 1년 동안. 네.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정노동은 겉으로는 고객님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은 안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에너지를 웃음을 많이 밖에서 웃음을 많이 쓰면 집에서 웃지 않고 싶잖아요. 그 정상이에요. 그걸 다 받아줘요. 네, 나 정상이구나. 정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집에 오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미션 드릴게요. 남편을 바꾸세요. 제가 우울증 환자분을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미치겠대요. 도와달래요. 정말 눈물로 어떻게 병원에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거. 내가 그랬어요. 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반드시 나을 수 있는데 하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겠대. 무슨 뭐 시키면 하겠대.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매일마다 300번 쓰고 300번 말하라 그랬어요. 네.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이 친구가요. 그걸 매일 쓰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했던 모습, 한 우울에 딱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안 나가요. 근데 이것도 받아줘야 되는 거고 좋아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더래요. 한번 2개월부터 1개월로, 보름으로. 지금은요 완전히 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받아주는 시간부터 먼저 첫 번째 필요하다. 그러면 미션으로 아까 그 문구를 적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나는 네. 나는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그거를 하루에 몇 번? 300번. 그 친구는 쓰게 했어요. 하면 그 쓸수 친구는 있으시겠어요? 쓰가지고 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저도 제안해드리면, 저도 우리 선생님처럼 어분들이지만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컴플레인이 한 수천 개씩 있어요. 예를 들어 수박을 다 드시고 껍질만 발라와요. 수박이 너무 두꺼워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파인애플을 먹고 우리 가족 입원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가정을 누가 선택했냐 생각하면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그걸 왜 선택했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네. 이 가정은요 바깥에서 있는 때까지 알지 못해요. 네. 그럼 내가 선택한 가정에 와서는 최고의 엄마로 발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깥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를 선택할 때 누가 선택했냐 생각하면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나의 가정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네. 난 최고의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내가 하는 일에 광대가 되라고 써있어요. 제가 척추 분리증으로요 5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소비자한테 어머니 저 척추 분리증인데요 왜 힘들게 하세요? 그냥 사고 하세요. 소비자가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다리가 끊어질처럼 아프지만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무릎을 딱 꿇어요. 소비자는 얘가 나를 더 안기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아프니까 무릎을 이렇게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만나줘야 되는데 우리 만나지 않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 이 하나로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이 없어요. 네. 다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네. 나가서 영업할 때 누구보다 최고 영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가정 올 때 내가 주부를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최고의 엄마가 돼요. 네. 자, 앞으로 우리 김미경님에게 그러면 자 매일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300번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쓸까요? 어떻게 몇 번 정도 쓰시겠어요? 빨리 말로. 말로만. 자 다시 한번. 나는 난 있는 그대로 받을 사랑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 말을 또 하나 제가 선생님 제안드리면 우리 남편분하고요 매일 5분씩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웃으세요. 등 두드면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5분씩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미션 수행하실 수 있게요. 그다음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쓰신 거랑 한번 그래도 쓰신 거랑 네. 그다음에 5분 한번 동영상. 5분 동안 동영상. 찍으면 저희 콜통쇼 페이지에 꼭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웃의 건강 소장하고의 또 꼴통쇼 이제 마무리해야 되십니다. 끝으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즐거웠고요. 그 우리의 의식을 연구해 보게 되면요, 우리 의식이 다 연결돼 있대요. 요즘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웃고 있는 운동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가족들, 주위 사람 다 퍼지는 것처럼 막 혼자 웃는 웃음이 웃음으로 끝나 혼자의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우리의 대한민국 문화를 밝게 한다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갖고 난 다음에 웃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웃의 건강 큰 박수